산과 염기고요. 산과 염기. 산은 수소이온 내놓는 물질이고 염기는 OH- 내놓는 물질이고, 산과 염기가 서로 이제 섞이면 중화 반응이라는 걸 하는데,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1대1로 반응하여서 물이 되는 거고요. 물 말고 다른 애들 있죠? 물이 되는 애 말고 다른 애들, 그런 애들은 염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염화 나트륨인데 뭐 요런 애들을 이제 염이라고 부른다라는 거고요. 그때 중화열이 발생하죠. 산은 이제 수소이온 내놓는 물질들이고 뭐 이런 애들이 있고, 그쵸? 근데 이런 애들 중에 이제 뭐 황산 이런 애들은 이가산이고, 이가산 H 플러스 2개 내놓는 애고요. 요건 일가산이에요. 일가산 얘만 내놓습니다. 얘는. 그래서 염산, 황산, 질산, 아세트산 이런 애들이 있다.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이 있고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 발생하고, 탄산칼슘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기체 발생하고요. 리트머스 등이 푸른색을 붉은색으로 변하게 하고, 메틸오렌지는 붉은색으로 변하고, BTB는 노란색, 페노프탈렌은 무색이다. 염기, 그 다음에 산성은 좀 신맛이 난다. 염기성은 OH-를 내놓는 물질인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뭐 수산화칼슘 뭐 이런 애들이 있고요. 수산화칼슘 이가 염기이고, 암모니아도 이제 암모니아도 염기죠, 염기. 근데 암모니아는 OH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물에 잘 녹았을 때 물에서부터 수소이온을 이렇게 빼오거든요. 그러고 나면 암모늄 이온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물에 수소이온 빠지고 남으면 OH-가 되는데, 얘가 있기 때문에 염기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염기도 전기전도성 있고요. 미끈거리는 이유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금속과 반응은 안 한다. 지시약 색깔 변화는 리트머스 등에는 붉은색을 푸른색으로 바뀌게 하고, 메틸오렌지 노란색, BTB용의 푸른색, 페노프탈렌용의 붉은색으로 변화시킵니다. 전해질이라고 하는 애들은 물에 녹아서 전기가 흐를 수 있게 해주면 전해질이라고 해요. 그런 애들은 이온결합 물질인 거죠. 전해질은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뭐 설탕 이런 거는 전해질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이온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온화되지 않습니다. 전해질이 아니며 산도 아니에요. 설탕은 그냥 공유결합 물질이고, 에탄올도 이온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OH-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거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메탄올은 전해질 아니며 염기가 아니다. 그런 거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메탄올, 에탄올 다 염기가 아니에요. 산과 염기의 세기는 이온화하는 정도가 크면은 산이나 염기가 센 겁니다. 강산은 뭐 질산, 황산, 염산 이런 건 강산이고, 아세트산은 약산이고요. 염기는 뭐 수산화나트륨, 뭐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이런 애들은 강염기인데, 암모니아, 수 이런 거는 약염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시약 색깔 변화라 이제 pH, 딱 중성일 때는 pH가 7일 때고요. 산성인 정도가 크면은 pH가 7보다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요. 7보다 크면 염기성인데, 강염기일수록 pH가 큽니다. 이제 14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HCl은 강산이기 때문에 이온화하는 정도가 커서 전기가 더 이렇게 잘 통해서 밝게 지금 빛나고 있는 거고요. 얘는 약산이에요, 약산. 약산이면 이온화를 조금만 해요, 조금만. 그래가지고 불이 밝기가 약합니다. 마그네슘 넣었을 때 수소기체 많이 발생하는 게 강산이고요. 적게 발생하는 게 약산이고. 자,
산 수용액은 H 플러스를 산은 수용액에서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 산은 물에 녹으면 H 플러스와 뭐 이렇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로 나누어지는 거고, 마그네슘이 산 수용액과 반응하면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여기는 물에 녹아 수산화이온 OH 마이너스 수산화이온 내놓는 물질이고, 산은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이유는 수소 이온 때문에 그렇죠. H 플러스 때문에. 염기는 수산화 이온 때문에 그렇습니다. OH 마이너스 때문에. 산이나 염기가 같이 물에 녹아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을 이런 단어는 이제 전해질을 의미하는 거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 전해질. 자, 묽은 염산에 전류를 흘러 주었을 때 H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으로 가죠. 예.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잡아당길 힘이 있으니까. 수산화 나트륨이 물에 녹으면 어떤 이온이 생성이 되는가? 수산화 이온이랑 나트륨 이온이랑 생성이 되죠. 수산화 마그네슘이 물에 녹으면은 이온화되는 반응식을 써라. 그래서 수산화 마그네슘이 이게 이가입니다. 이가 Mg 이가 플러스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 2개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수산화 이온이 2개가 생긴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거 가로치고 E 있는 거고, 알겠죠? 이거 이렇게 쓰지 마.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직접 써보시고, 그 다음에 1번, 2번 OX 문제랑 산다형 문제 풀어보십시오. 됐어요? 가는 산 수용액이 많네요. 그 다음에 가마다 모두 이온이 존재하니까 전류 잘 흐르고, 아연을 넣으면 가에서는 이제 전자 받아가지고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페노프탈렌용에 떨어뜨린 붉은색으로 변하는 건 나입니다. 나. 가의 푸른색 리트머스 종류를 붉게 변화시킨다. 맞죠? 산성의 성질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산의 공통적인 성질 신맛이 납니다. 그 다음에 수소기체 발생하고. 근데 사실 모든 금속과 다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구리라던가 뭐 금, 은 이런 거는 반응 안 해요. 수소기체 발생 안 해요. 저 앞에 뭐 모든 금속과 반응할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이러면 또 틀리는 겁니다.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푸른색 변화시켜주는 건 염기이고요. 탄산칼슘과 반응할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시킨다. 맞죠? 그러니까 조개 껍데기나 아니면 뭐 달걀 껍데기 뭐 이런 거는 탄산칼슘이 성분입니다. 석회석, 뭐 대리석 이런 거. 다음 물질의 수용액에 마그네슘 쪽을 넣었을 때 수소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염기성인애나 뭐 그런 애 찾으면 되는데, 중성인애나 4번 찾으면 됩니다. 나머지 다 산성인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화 반응할 때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1대1로 반응한다라는 거, 1대1로 반응합니다. 그런 거를 뭐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알자이온 반응식은 요거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체 이온 반응식인데, 물 말고 다른 물질을 염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중화열이 발생합니다. 중화열이 발생하고요. 중화 반응을 많이 할수록 중화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H 플러스 OH 마이너스는 불안정한 물질인데 안정한 물질이 되면서, 물이 안정한 물질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열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온 변화 알아두셔야 되고, 어떤 거에 뭐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얘는 이제 수산화 나트륨에 염산을 낸 거예요. 처음에 존재하는 애들이 수산화 나트륨이거든. 처음에 나트륨과 수산화 이온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수산화 나트륨에다가 염산을 넣은 겁니다. 뭐 그림에도 있는 것처럼. 그럼 나트륨 이온은 구경꾼 이온이니까 이온수가 변화가 없고, 수산화 이온은 점점 줄어듭니다. 중화 반응에 참여하니까. 그 다음에 염화 이온은 이제 들어오는 애 중에 구경꾼 이온은 점점 증가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H 플러스는 이제 처음에는 빵이다가
나중에 OH-가 없고 난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OH-는 나중에 중화점 이후로는 빵이 됩니다. 이해하시죠? 네, 중화점 넘어가면 산성물질이 됩니다. 중화점 전까지는 염기성 물질이었고 중화점일 때는 중성이고 중화점 이후에는 산성물질이 됩니다. 온도 변화, 중화점에서 온도가 제일 높다를 아셔야 되고 중화 반응의 예, 벌이나 뭐 개미 이런 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성 물질이 산성 물질이거든요. 개미산 뭐 이런 게 그럼 이제 암모니아수 염기성으로 중화 반응시키면 되고 비린내 나는 물질 염기성 물질이고 레몬즙으로 중화시키고 신김치는 이제 이런 요 달걀 껍데기 조개 껍데기가 녹으면은 염기성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위산 과다 산성 물질이니까 제산제 약염기성 물질 먹어야 되고 산성화된 토양은 석회가루 뿌려가지고 염기성 물질 뿌려가지고 중화시키면 되고 비누는 이제 염기성 물질인데 그 머리를 감고 나면 염기성 물질은 단백질을 좀 변형시키기 때문에 머리가 좀 빳빳해지고 이래요. 그럼 이제 식초로 다시 헹구면 예, 머릿결이 좀 더 좋아집니다. 예, 옛날에는 그렇게 다 한 거죠. 요즘은 이제 중성 세제로 머리를 감으니까 중성 샴푸나 이런 게 중성이기 때문에 머리를 감아도 그렇게 빳빳하지는 않아요. 물론 린스를 하는 게 더 좋긴 한데 중성이기 때문에 염기성이 아니어가지고 머리 감아도 그렇게 막 빳빳해지진 않아. 자, 중화 반응은 산의 H 플러스와 염기의 OH 마이너스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고 산염기가 중화 반응할 때 발생하는 열을 중화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용액의 산성 염기성에 따라 색깔이 변화되는 물질을 지시약이라고 해요. 지시약.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반응시키며 물과 함께 염인 요때 염은 염산에서 이제 염화나트륨이 있고 염화이온이 있고요. 나트륨 이온이 있으니까 염화나트륨이 만들어져요. 염화나트륨. 뭐 한글로 써야 되면 염화나트륨. 화학식으로 쓰면 NaCl. 그 다음에 5번에 염산 50ml에 농도가 같은 수산화나트륨 50을 섞었습니다. 그러면은 구경꾼 이온 써라.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구경꾼 이온이고 알짜 이온 반응식 써라. 알짜 이온 반응식은 이제 쓸 필요 없죠. 구경꾼 이온 빼고 이렇게 해서 알짜 이온 반응식 쓰면 되고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림을 그리면 이제 그 다음에 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시면 되고 밑에 있는 OX 문제랑 선다음 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묽은 염산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에 가하면 중화 반응이 일어날 거고요. 중화 반응에서 생성되는 염은 이온 결합 물질이다.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뭐 NaCl 뭐 이런 건데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묽은 염산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에 가할 때 용액 속의 HCl- 수는 감소한다. 이건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감소하지 않습니다. 묽은 염산에 페놀프탈렌 용액 떨어뜨린 후 그럼 무색이었겠죠. 수산화나트륨 수용에 가할 때 용액의 색은 무색에서 중화된 이후 붉은색으로 변한다. 맞는 이야기죠. 중화점에까지는 이제 무색인데 그 이후로는 수산화나트륨이 더 들어오니까 염기성이 되겠죠. H 플러스 100개와 수용액이랑 OH-50개가 들어있는 수용액 혼합하면 BTB 용액 떨어뜨렸을 때 색깔 푸른색이다. H 플러스가 많기 때문에 산성인데 산성일 때 BTB 용액은 노초파로 변하니까 노란색이죠. 노란색 X BTB 용액 노란색이 돼야 되고요. 위산 과다로 속이 쓰릴 때 제산제를 복용하면 위에서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 맞고요. 자, 같은 온도의 묽은 염산과 수산나트륨 수용액을 혼합하여 완전히 중화시킨 용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화점보다 온도가 높고 가열하여 물을 모두 증발시키면 NaCl이 남는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염이 지금 NaCl 염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페노프탈 그 다음에 중화 반응이 되면은 완전히 중화시켰다라고 써져 있으면 똑같이 들어온 거니까 이거 수도 같네요. 페노프탈렌용액은 원래 중화점에서는 이제 무색이 돼야 돼요. 무색. 그거를 넘어가면 이제 붉은색이 되는 거니까 기억, 니은, 디귿. 그러면 일정량의 묽은 염산에 농도와 온도가 같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가할 때 반응 모형이다. 온도가 가장 높은 거는 답니다. 다. 라는 이제 물의 양이 많아져서 용액의 양이 많아져서 똑같은 열량이 발생하더라도 온도가 조금 올라가다. 그래서 아무튼 중화점에서 온도가 가장 높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 실험에서는 이제 질산 칼륨 수용액은 전해질로 사용한 거고, 여기에 묽은 염산을 적신 C를 떨어뜨렸다. 그러면 염산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있을 텐데, 여기 마이너스 극 쪽으로 H 플러스가 끌려가고요. Cl 마이너스는 여기 플러스 극 쪽 끌려가는데, 이쪽이 붉은색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이제 산성이 H 플러스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다음에 나는 수소기체 발생합니다. 염산이랑 마그네슘 집어넣으면 수소기체 발생하고, 수소기체에 불 붙이면 펑 하면서 터져요. 퍽 소리를 내면서 탑니다. 펑 소리와 함께 탄다. 그래서 푸른색 리트머스 병에 붉게 변화시키는 이온은 수소 이온이고요. 왜냐면 마이너스 극 쪽이 변화되는데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거는 H 플러스겠죠. 그런 종이를 질산칼륨 수용액 적시는 이유는 뭐 전기가 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전해질로 사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얘네들의 이온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이온은 H 플러스고요. 되시죠? 그 다음에 내신 기초문제 1번부터 9번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다 맞추고 이제 틀린 것만 하겠습니다. 1번에 3번이고요. 1번에 3번 2번에 3번 3번에는 이제 그 이온화 반응식 써라라고 하는 거는 이 애가 물에 녹으면 이렇게 이온화를 한다. 뭐 요런 이온화 반응식을 쓰는 거예요. 이온화되는 반응식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1번 5번에 5번 6번에 5번 7번에 5번 8번에 4번 9번에 5번 뭐 틀린 거 있을까요? 앞에서부터 6번 8번이요. 6번 8번 같은 온도에서 HA 수용액 100ml와 염기 BOH 수용액 100ml에 존재하는 입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봐봐, 요게 HA를 넣는데 이렇게 헤어져 있어야지 이온화가 된 건데 얘는 붙어 있잖아요. 하나만 헤어진 거거든요. 이런 거는 약산이 되는 거야. 약산. 그 다음에 이거는 다 헤어져 있잖아. 다. 그러면 이런 거는 강염기가 되는 겁니다. 강염기. 자, 근데 아무튼 금속을 마그네슘 금속을 가해서만 기체가 발생하죠. 왜냐면 산성용액에서 수소기체 발생하니까. 전류는 가보다 나에서 더 잘 흐른다. 이게 맞는 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온이 많아야지 전류가 잘 흐르는 건데 얘는 이온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HA 이런 애들은. 그래서 나에서 더 잘 흐른다가 맞고요. 가와 나를 혼합하면 용액의 온도가 높아진다. 산염기 중화 반응하니까 온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5번 답이고,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러지? 8번이요.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각각 10ml씩 들어있는데 이런 게 좀 어려운 거니까 이 농도가 다른 거예요. 그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은 일단 둘 다 강산 강염기거든요. 강산 강염기. 그러니까 이거는 넣으면 대부분 100% 이온화 하는데 얘 양이온이 10N개 있고 얘는 15N개 있잖아요. 그럼 이게 농도가 2대 3인 거예요. 지금 농도비가. 수산화나트륨이 좀 더 진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15ml 이렇게 혼합하면 중성이 되냐? 아니, 이거는 15대 10으로 하셔야 돼. 왜냐면 얘가 중성을 만들려면 얘가 농도가 2고 얘가 3이니까 부피비는 3대 2로 섞어줘야지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수가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 15로 하고 얘를 10으로 하고 이래야지 중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틀렸고요. 예. 묽은 염산 20ml와 수산화나트륨 10ml를 혼합하면은 Cl-가 가장 많이 들어있냐? 일단은 이게 농도가 2대 3이니까 2 곱하기 20 하면은 얘가 40만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HCl도 40 있고 H 플러스도 40 있고요. Cl-도 40 있는 거야. 근데 10인데 농도가 3이잖아. 그럼 얘는 30씩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30, 30 이렇게 있어요. 농도 곱하기 부피를 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있는 거는 Cl-가 가장 많이 있지. 왜냐면 얘는 구경꾼이기 때문에,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Cl-40이 있는 거고, H 플러스는 얘랑 중화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40 중에 10만 남는 거고, 얘는 거의 없어지는 거고 빵이 되는 거고, 얘는 남아있는데 뭐 나트륨 이온이 염화 이온보다는 적게 남아있으니까 가장 많이 녹아있는 이온은 Cl-가 되는 게 맞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묽은 염산 10ml와 수산화나트륨 10ml 혼합하면은 총 이온이 30N이 있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10에 요만큼씩 있다라고 했었구나. 10에 요만큼씩 있다고 하네요. 그럼 10N, 15N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10N, 얘는 10N, 얘도 15N, 15N 있는 거죠. 15N 있는 거죠. 그러면은 총 이온 수는 수산화 이온은 여기서 5N이 남고, 얘는 다 없어지고 빵이고, 얘네들은 구경꾼 이온이고, 그래서 Cl-10N, Na 플러스 15N, OH-5N, 그럼 총 30N이 나와 있는 게 맞습니다. 알겠어요? 네, 중화 반응 하에서 없어지는 애들은 없애야 되고, 구경꾼 이온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없나요? 됐어요? 여기도 실력 향상을 뭐 풀어와 보세요. 예, 185부터 188까지 숙제로 하고, 그 다음에 아무튼 주중에나 주말에 온다고 했나? 둘 다? 주말에 언제 온다고 했죠? 12시에서 3시? 요때? 네. 요때 원래 반이 있고, 그 반에서 또 이제 문제 풀 거니까, 뭐,
진도상으로는 다음 주에는 급안은 이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두 분은 그냥 프린트 풀리고 그럴 거예요. 프린트 풀고 채점하고 쌤 틀린 것만 알려주고 이렇게